일반고 여학생이라면 숙명인재 1 전형과 숙명인재 2 전형 중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0학년도 대입수시 전형 숙명여대 입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대들은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여대도 있지만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남녀가 함께 다니는 대학교와 입학 성적을 놓고 좀 비교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성적대 학생들이 합격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특정 여대의 경우에는 제가 지도했던 경험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여대 중에 거의 가장 유명한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그 학교인데요. 이 학교 경우는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지도했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대학에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한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오늘 살펴볼 숙명여대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자료를 많이 공개하고 있는 대학에 속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숙명여대 지난해 여러 전형 중에 교과 전형, 그리고 숙명여대 1 전형, 숙명여대 2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입학 성적대를 보이고 있는 동국대나 건국대를 보면 교과 전형이 없어요. 물론 선발 방법에서 교과 내신의 비중이 좀 높은 전형들이 있긴 하지만 이 전형들은 엄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때문에 숙명여대에 있는 교과 전형이 조금은 독특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좀 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고 하는 대학 측의 고민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든 동국대나 건국대와는 차별화 요소가 될 테니까요. 지난해 숙명여대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 요건도 있었습니다. 2합4라고 하는 수능 최저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 요건을 단순히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요.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영어에서 1등급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서 하나만 2 또는 3등급이 나오면 만족시킬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잘한 한 과목의 성적만을 계산하거든요. 이 정도 요건이라고 하면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리 달성이 어렵지만은 않은 요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또 만만한 정도의 수능 최저 요건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요건을 만족한 학생들 중 숙명여대의 교과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은 이렇습니다. 보시는 자료는요, 반영 교과목의 단순 평균입니다. 학년별, 학기별 가중치 없고요. 인문계열은 국수 4영, 자연계열은 국수 과영 이렇게 한 전 과목이고요. 인문계열 학과들 요약하자면 내신 성적이 1.83이 평균이고요. 자연계열은 2.07이 평균입니다. 지금까지 받아놨던 내신을 바탕으로 해서요, 수능 최저 요건만 만족하면 합격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전형인 것 같아요. 이 자료 참고되시라고 영상 상세 설명 부분에 여러분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다음은 학종입니다. 지난해부터 숙명여대는 학종을 2개로 나눠서 학생들을 선발했었습니다. 생활기록부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숙명인재 1 전형과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1차 선발을 하고 이 학생들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진행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숙명인재 2 전형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전형을 나누면 과연 입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해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봤어요. 숙명여대 정도 되는 레벨의 대학에 지원하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자소서나 면접을 통해서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숙명인재 2에 좀 더 몰리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반대로 약간이라도 내신 성적이 좀 더 좋은 학생들 중에 면접에 대한 부담이 좀 큰 학생들, 특히나 일반고 쪽 학생들이라면 숙명인재 1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아마 숙명인재 1, 숙명인재 2 둘 중에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은 숙명인재 1이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이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결과를 보시면 제 예상이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숙명인재 1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이 3.21의 평균을 보이고요. 자연계열은 2.83의 평균을 보입니다. 숙명인재 2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은 3.39, 자연계열은 3.09의 내신 성적 평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숙명인재 2 전형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약간 약하다고 할지라도 자기소개서와 면접 전형을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전형이다 라고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마 이러한 흐름은 올해 입시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것 같습니다. 올해 숙명여대가 공개한 모집 요강을 쭉 살펴봤는데요, 지난해 입시와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숙명인재 1 전형에서도 분명히 특목고 자사고 출신 학생들의 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반영이 돼서 특정 학과의 평균은 3등급, 4등급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대신 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생활기록부의 비교과 부분이 엄청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이 전형에서 합격을 했을 테고요.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숙명인재 1, 숙명인재 2 두 전형 모두 일반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 나름대로, 특목고 학생들은 특목고 학생 나름대로 굉장히 지원을 망설이게 되는 전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도에 있었던 입시죠, 2020학년도 대입,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일반고와 특목고 간의 비교과 간의 차이는 더 줄어든 것 같아요. 때문에 숙명여대만을 놓고 보자면 특목고 학생들이라고 하면 역전 요소가 하나라도 더 있는 숙명인재 2를 좀 더 선호할 것 같고요.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면접의 유불리, 내가 면접을 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어떤 그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숙명인재 1, 숙명인재 2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만 놓고 말씀드리자면 어떤 전형을 선택하든 결국은 될 학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숙명여대 지난해 입시 결과도 빠르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학과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 내용을 영상 상세 설명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소를 남겨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전형의 학과의 성적을 참고 자료로 삼으시는 게 더 시간도 절약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몇 곳의 성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